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써 우리 강의가 10주차가 됐네요. 인간에 의해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주차 주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남성과 여성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과 서양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동양과 서양의 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A그룹, 그 다음에 오른쪽에 B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은 A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B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물건이 3개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운데 갈색 원기둥이 있죠. 그쵸? 이 갈색 원기둥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의 원기둥과 어떤 관련성이 더 깊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요 나무 재질의 이런 사각 기둥하고 더 연관성이 더 깊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쪽이 더 연관성이 더 깊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도 각자 저거는 당연히 이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에서 지금 A는 닭을 나타내고, 그쵸? B는 풀밭이에요. 풀밭. 이렇게 그림을 제시를 했을 때 밑에 있는 소, 소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A일까요? B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더라.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2개를 서로 짝지으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짝지을 것 같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조금 뒤에 다 나오지만은 마지막 그림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어떤 거를 연관을 지을 것 같아요? 좀 큰 소리로. 예? 탑라인? 원숭이하고 판다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을 것 같아. 원숭이하고 바나나. 우리 이렇게 있는데도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는 분명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런 통계를 갖다 조사를 하고 의식을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의식을 조사를 한 학자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을 갖다 요 책으로 썼습니다. 이게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그리고 요 책을 갖다 쓴 분은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우리 앞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인터뷰로 몇 번 나오셨던 최인철 교수님이 바로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님의 제자예요. 요거의 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eography of Thought.
thought,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geography, 지도, 지리학 뭐 이런 뜻이에요.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그대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와 있는 책이고요. 우리 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기반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요 리처드 니스벳 교수님은 1940년생이에요. 예, 지금 뭐 나이가 꽤 많으신 거죠. 뉴욕 출생이고 문화심리학자예요.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거조차도 퇴임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랬거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거나 그랬을 텐데요. 1962년에 터프트 대학을 갖다 졸업을 하셨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를 갖다가 역임을 하셨고 미국 과학원 회원이자 미국 심리학회 그리고 미국 심리학 학술 상을 갖다가 이제 수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인드웨어를 비롯해 가지고 휴먼 인프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저서를 남기신 그런 분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이제 리처드 니스벳 교수님이 이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처음에 앞에 머릿말 부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프롤로그라고 우리 영어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서양 세계관의 차이에서 시작된 보니까는 연구실에서 유학원 학생들도 가르쳐 보니까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생각을 갖다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물은 늘 변화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좀 둥글둥글한 생각을 가진 게 동양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양인이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동양 사회는 집합주의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세상을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셨고,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이 서양 사회가 개별 사물을 전체 맥락으로 떼서 개별 사물은 개별 사물이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에서 떼가지고 구분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동서양의 차이가 지니고 있는 항상성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회적인 특징으로도 나타날 테고 또 그들의 세계관이라든가 사고과정 이런 것들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습관 또는 문화 이런 것들로는 이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동서양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그림을 진짜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예, 그 얘기를 같이 이제 살펴보면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 동양은 공동체주의 정신이 좀 강하더라. 그런데 반해서 서양은 개인주의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자연 환경의 차이라고 리처드 니스벳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자연 환경의 차이는 뭐냐면은 동양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동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명이 싹트고 황하 문명이라든가 이렇게 문명이 싹트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회를 갖다 이루고 이랬었던 데가 동양은 보니까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낮은 산 평탄한 농지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강 주변에 이런데 이제 문화를 갖다 이제 싹 트고 있는 그런 경향이 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양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인들이 미국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 발견하면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그 성장을 한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서양은 유럽 중심이란 말이에요. 유럽이. 근데 유럽은 뭐 아시는 것처럼 몽블랑이라든가 알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큰 산들이 또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큰 산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사진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런 자연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의 차이는 결국은 경제적인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렇게 동양은 낮은 산, 평탄한 농지 이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농업이 일찍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일찍 발달하고 관계라든가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한 관계라든가 그런데 이거는 농업이라는 게 어때요? 혼자서 열심히 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저수지를 만든다라든가 수로를 만든다라든가 혼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농사보다는 수렵, 사냥을 하고 또는 목축, 어떤 가축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산과 산 사이에 이제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을 넘어서 교류를 하고 이러는 과정 또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넓어져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했다는 거죠. 뭐 제가 배를 갖다 그려놓긴 했지만 무역이 서로 교류하는 무역이 이제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차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인 구조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연환경이 이러고 농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구조 차이도 협동이 필요하고 또 협동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 가지고 리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치 행위로서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자 산도 높고 결국은 사냥을 하고 사냥은 물론 뭐 개를 끌고 다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인주의적이면서 사회 구조의 차이도 협동이 그렇게 중요시는 안 되더라 인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도 보면 뭔지 몰라도 맨날 그 언쟁을 하고 자기가 옳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사회 구조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물에 대한 관찰 측면에 있어서도 협동이 필요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사물에 대한 관찰 측면에서도 동양인들은 관계, 서로의 어떤 연관 관계, 그리고 맥락,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협동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는 관계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은 별개라는 거예요. 또 사물과 사물도 별개라는 거예요. 그 바로 물질 혹은 사람 자체 본성에 치중한 그런 사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협동을 중시를 하는 데 반해서 동양이 서양의 경우에 개인 능력을 갖다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양의 경우에는 공동체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 집단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개인 능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상황을 갖다가 개인이 조금 뭔가를 하면은 이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짙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인식 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냐면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동양인이라고 할까? 동양 사회의 경우에는 예, 상황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본성 그거 자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여기에 중심을 갖다 이제 두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 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물에 대한 관점에서 관계, 타인, 맥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동양인에 대해서 동양 사회에 대해서 서양 사회의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은 별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되든 사물이 되든 그 자체의 본성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냐면은 예. 동양의 경우에 동양 사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이렇게 굉장히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반해서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관계없이 나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회 의존성 측면에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말하는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양의 경우에는 동양 사회는 간접 화법을 많이 쓴다.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을 한다.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내가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돌리지 않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직접 화법이 서양의 경우에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러한 차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까 이제 환경적인 차이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경적인 차이가 사회적인 어떤 그 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요거는 동양이 추구하는 그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주로 이제 그쵸? 좀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서양은 중시했었던 것이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고, 요건 그 결과가 어떻고, 라고 하는 그런 이제 3단 논법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해서 보통 자율성에 대한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란 어떤 독특한 특성, 목표를 가진 상호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자신의 삶은 스스로 주관하는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했지만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이제 그러한 탁월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논쟁 문화들이 이제 싹튼데 반해서 개인의 관계를 중시했던 개인보다는 관계를 갖다 중시했었던 동양. 특히 뭐 동양 하면은 사실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제 특징을 보이는 데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거든요.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집단의 구성원이다. 예.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다 뭐에 얽혀요, 나가. 제가 가족. 그쵸? 치국 이제 뭐 치국은 이제 큰 규모겠지만 가족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국가 이런 식의 구성원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인 같은 경우 특히 일상에서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은 공동체 권리를 위해서는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란 그러한 이제 개인의 권리를 너무 주장을 하다 보면 우리 집단, 사회가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즉 관계를 해치는 그러한 위협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물의 본질을 중시하는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인들이 이제 세상의 본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을 갖다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참된 실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본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이 추상화된 속성에 의한 사물의 범주화. 사물의 범주화라는 거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끼리 이제 묶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유사한 것들끼리 이제 묶는다라든가, 이렇게 범주화하고 그러한 이제 특징들이 강하고요. 또 범주를 지배하는 규칙, 아까 3단 논법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특성을 나타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단어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지금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형용사에다가 끝에 NESS를 붙이면 명사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칙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사물을 이제 분석하는데 그 속성, 이런 것들에 주의를 갖다 이제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범주화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고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근거해서, 그래서 변하더라도 조금씩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제논의 화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화살은 절대로 활시를 갖다 떠나도 관역을 맞출 수 없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반 갈 테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지금까지 온 거리에서 이 관역가의 반을 또 갈 테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도 또 거기서부터 반을 갈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관역을 갖다 맞출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그런 이제 논리를 펴기도 해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철학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펼지는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직선적인 사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이 이제 서양의 이제 강한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사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중시하다 보니까 중국의 도교가 되든, 또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지만 유교가 되든, 또는 불교가 되든, 이런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전부 조화를 갖다 중시를 하고, 그쵸? 그리고 어떤 딱 하나만 기준을 해가지고 정한다라든가 이렇지 않고, 우리 양의 조화라든가, 그쵸? 오행의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늘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태극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마찬가지지만 건곤감리가 있고, 그쵸?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교의 경우도 중용,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을 갖다 택한다라든가, 그 합리적인, 또는 유교와 도교의 경우에도 이제 종합주의적인 그런 이제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물질, 이라고, 거대한 물질이면서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본질들이 서로 다른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동양적인 사고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동양적인 사고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가 뭐예요? 예? 한 노인이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갔어요.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으니, 이거 뭐예요? 말이 굉장히 큰 재산인데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이 도망가서 어쩌냐?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말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 도망간 말이 야생에 있었던 말을 갖다가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횡재했다.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말을 한 마리를 갖다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이제 그 신나겠냐. 너 진짜 돈 벌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또 하는 얘기가 아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 야생마 등에 타보려고 놀고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런데 이제 다리가 다치니까 걱정을 또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 또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아유 뭐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뭐 애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인 정도가 됐는데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 전부 차출을 해서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다리가 다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못 나가는 거지 현재. 그래서 징집을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변화를 갖다 우리가 세옹지마 그래서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이제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고요. 모택동 이후에 주올레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국가 원수로서 이제 방문하는 자리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좀 평가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 주올레가 하는 얘기가 지금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앞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물의 본질보다는 그렇죠? 어떤 관계, 맥락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특히 동양인들은 중요시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사물과 우주에 대한 관점. 아까 우리가 그림 잠깐 봤었잖아요.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른지 같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꽃이 하나 있다. 이 꽃은 왼쪽에 있는 A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B그룹 중 어느 쪽에 속할까? A그룹. B그룹. A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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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그룹. A그룹이요. A그룹. A가 A조属于 B조的 A조吧。 A조. 네, 이제 동양인들의 생각이에요. 통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인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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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longs to B. B. D. A belongs to B. B. 하나 분이 I. B. 왜 그런 시기가 나오는 것일까? 과연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왔다. 텅 빈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 모습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인 것이다.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공간에 가득 찬 기가 모여서 사물을 이룬다.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사물은 주변의 기와 항상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물이 꿈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서양과 우주를 이루는 기가 모여 사물이 생겨난다고 믿는 동양.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된다. 서양인들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두 물체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다. 동양에서는 모든 물체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각각의 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인은 예로부터 미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와 달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ancient Chinese understood the concept of gravity. They understood the notion that there can be action at a distance, that one object can be distant from another and it still can operate on it. And it's amazing to us today, but the Greeks did not understand that. In fact, it's amazing that until the late 18th century, the West believed that there was no such thing as action at a distance, whereas 2,500 years ago, the Chinese understood the basic principles of acoustics, they understood magnetism, and they even understood the true reason of the tides. And this was unknown even to Galileo. Galileo had many interesting theories about why tides exist, and all of them were wrong, whereas the Chinese had gotten it right 2,500 years before because they were paying atten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nd the object.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사찰의 정문에는 이러한 동양적 우주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 나무로 된 원기둥 모양의 물체가 있다. 이것을 닥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무로 된 원기둥을 닥스라고 할 때 나무로 된 진육면체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 중에 어떤 것이 닥스라고 할 수 있을까? This is a box. Yeah. Which one is the box? 서양인들은 모양이 같은 원기둥을 닥스라고 선택했다. Up to the box. So this ring and this ring. I would say no. Why? Because it's in the shape. The colour doesn't matter. Which one is the box? That one. Same shape. Which one is the box? That one. Why? Because that one's got a curve like that, and that one's got two circles there, and this is both the same, but they're different colour. 그러나 동양인들은 재질이 같은 진육면체를 닥스로 선택했다. 얘요. 이유는요? 그냥 비슷하게 된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요. 왜요? 질감이 비슷하니까요. なんで？だって同じだから木木でしょ木でしょだから こっち。その理由は何ですか？素材が一緒だから。素材っていうか木の根とか。这个吧，为什么呢？平常这个材质一样，材质一样。对，还有吗？本质一样，本质一样。对，对。为什么呢？我感觉大子应该是一个木质型吧。我觉得这个是，为什么？因为它俩的虽然形状不同，但是形状可以塑造可以改，而质地它是一样，材料是一样。 이러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의 차이는 물체와 물질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다. If you break the object,
in front of you, a piece of it is not the same as the whole object, right? However, if you have a lump of clay or lump of wax, and then you break it, each piece is the same as the lump of clay, right? So the criteria for the same is very different for substance and an object. And for substance, there is no notion of individuality and then no notion of wholeness, you know. Whole and part is the same for substance, okay? But for object, you know, whole is a whole, and then piece of it or part of it is no longer the same object, considered the same, right? So this distinc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ually. And English and another Western languages quote this distinction, conceptual distinction in grammar. 네, 잘 보셨습니까, 영상?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아마 다른 부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동양과 서양은 분명한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동양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홀로 사는 삶,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 있어서도 내 집단, 외 집단 간에 내가 있다면은 나하고 연관이 된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는, 완전히 다른 집단하고는 물론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집단이 살짝 접촉이 되어 있는 것이 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또 동양의 경우에는 이제 상호 의존적인 거라는 거. 더불어 사는 삶이다 보니까 상호 의존적인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부분들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것이 실제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따로 자요. 아예 방을 갖다 따로 잔단 말이에요. 또 스스로 자기 일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반해서 동양은 어머니와 친밀성을 갖다 유지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자고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갖다 결정하고 그럴 때도 선택을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예, 같이 협의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된다고요. 또 특정한 사물의 초점을 갖다 이제 파악하는 서양. 또 속성을 갖다 파악을 하고 대화할 때도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한다고요. 서양의 경우에는. 그런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사물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주장을 하긴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가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는 간접적인 그런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서양의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경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집단을 갖다 이제 끌어가는데도 계속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갖다 이제 도출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형태를 갖다 보인다고 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논쟁은 그렇게 많지 않아. 뭔가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너 요만큼 양보하고 너 요만큼 양보해서 그래서 결론 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사법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분쟁을 갖다가 이제 할 경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중재자를 갖다 꼭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장한테 가서 중재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도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한다. 예, 그러한 차이들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동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사회는 전체를 보는 그런 이제 눈들이
있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그런 실체 이런 것들에 이제 중심한다는 거예요. 서양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삶을 사람들이 원자처럼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거고, 동양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물질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갖다가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서양 사회의 인식인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내가 결국은 사회에 적응을 해가면서 맞춰가면서, 그래서 이제 뭐 꼭 요 예하고 부합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부부의 관계, 부부 사이의 어떤 이제 관계를 갖다 보더라도 결국은 부딪히고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의 확률이 훨씬 높은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물론 요즘은 이제 높아졌지만 서로 양보하고, 그쵸? 아유, 내가 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은 이제 순환론적인 그런 이제 사고를 갖다 가진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 직선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꽤 돼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